자, 그러면은 63조 12번 유형 봅시다. 두 2차식이 주어질 때 미정계 위에 2차 방식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예. 가보자. 가보자. x제곱에 ax 플러스 b,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런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둔대요. 그러면 알파, 베타 나오면 일단은 뭐 근거 계수한 게 적어놓고 시작을 하십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는 근거 계수한 게 a분의 c니까 그냥 b다 이거, 그지? 됐자? 자, 그 다음에 밑에 2차 방정식 보면은 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고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래요. 그럼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2일까? 이게 두 근의 합인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b가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곱한 이 녀석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이니 a가 될 거단 말이지. 괜찮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서로 대입을 해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만들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요 식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b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합시다. 얘를 전개를 하면요,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a라고 표현되는데 얘를 알고 얘도 알잖아. 쭉 있잖아. 그래서 얘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노? b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a 이렇게 돼. 얘가 슉 넘어갈까? 야가 1로 넘어올까? 뭐가 맞겠노? 이쪽으로 넘어갈까? 응? 뭐가 맞겠노? 뭐가 더 편하노? 아니면 얘 양변에 곱해가지고 b는 뭐 a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버릴까? 그게 깔끔하겠다, 그지? 여기다 집어넣자. 그래서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a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1 사라지고 a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맞죠? a가 마이너스 1이니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3 아닌가요? 맞아요. 아니나요? 맞죠? 두 개 곱하면 a, b를 구하라 했으니까 문제에서는 3이겠지. 되겠나? 어금니 꽉 깨물면 안 되는데 지금. 어디? b-a 플러스 1은 a. 자,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있잖아요. 알파 베타가 b라 했잖아. 그래서 그 알파 베타 대신에 b를 집어넣은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였잖아. 그럼 마이너스 a 집어넣은 거 b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a. 이렇게 되는 거. 이건 얘는 그냥 전개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는. 괜찮나? 네. 자, 다음 페이지 64쪽으로 넘어갑시다. 유형 13번 두 수를 근으로 한 똑같은 거 아이가? 지금 같은 계속 지금 근거 계속한 게 이용하는 문제인데, 자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자 x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0이래요. 자,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3 마이너스 알파와 3 마이너스 베타를 두 근으로 한대. 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합 x, 이 녀석의 합이 얼마니? 6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6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근의 합이잖아. 이거 두 개 더하면, 그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됐나요? 문제 있나? 자, 쌤은 이거 지금 앞에 거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 문제에서 얘를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표시했단 말이야.
딴 거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 맞지? 그냥 그대로 적어 넣었습니다. 얘가 합이잖아요. 이만큼이 합. 이만큼이 곱이잖아.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예쁘게 정리를 합시다. x제곱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x. 괜찮나? 괜찮나? 그냥 마이너스만 그냥 풀었어. 됐지? 마이너스만 집어넣었다고, 안으로. 괄호 안으로. 되니? 예? 안 되니? 되지? 마이너스만 그냥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6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래도 되나? 자, 그 다음에 야는요, 전개할게요. 3, 3은 9,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이거를, 앞에서부터 쓰자. 3, 3은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3 베타니까, 마이너스 3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요래 곱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 요래 될까, 얘가? 됐나? 중괄로 써야 되긴 한데, 귀찮아, 그냥, 쌤이. 요거 괄로 쓰고, 그 안에 그냥 이렇게 표시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돌아갈게요. 여기에서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근과 계수하기에서 얼마니? 5잖아.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3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5 얼마? 5요. 여기도 5요. 얘는요? 3요.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5에서 6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3이랑 9랑 더하면 12고 얘는 마이너스 15니까 얼마고? 마이너스 3 남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은 0 이라고 하면 이 녀석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답 몇 번? 3번. 괜찮나? 문제 있나? 문제 없죠? 자, 요것만 생각합시다. 두 근, 합, 곱을 이용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다시 찾아내는 방법. x제곱에 뭐라고?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 두 근을 알 때 2차 방정식을 찾아내는 방법. 됐나요? 괜찮나? 자, 유형 14번. 자, 유형 14번 보면은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 한 근이, 자, 뭐 이건 뭐 켤레 근 내용이 나와 있고 허근일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이 켤레 근 나온 게 뭐 때문이라고? 근의 공식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맞죠? 자, 441번 보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b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b는 0이란 녀석이 있는데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래요. 3 플러스 루트 5가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5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단 말이야. 그지? 자, 이게 두 근이니 두 근의 합을 구합시다.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두 근의 합 얼마예요? 두 개 더하면 루트 사라지고 6 될까 이거. 그지? 그럼 두 근의 곱은 합쳐보시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얼마? 3의 제곱이니까 9. 루트 5의 제곱은 5. 9 빼기 5는 4. 자, 합곱 나왔네요. A, B를 찾아라. 네,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식을 구합시다. X 제곱에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자, 나는 근을 가지고 찾아낸 거고 애초에 얘는 시작이 얘였으니까 얘랑 얘가 다를 수가 있나 없나? 얘의 근이 얘고 나는 이 근을 보고 얘를 찾아냈으면 결국 이놈이 이놈이라는 소리 아닌가? 그지? 맞지? 그지? 그래서 A는 얼마요? A는 마이너스 6요. B는 얼마요? 2네요. 끝났잖아. 맞지? 그래서 A 빼기 B 마이너스 6 빼기 2니까 마이너스 8이겠지. 답 1번이네. 괜찮나? 자.
자, 그 다음에 유형 15번 봅시다.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기. 자, 요게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지저분할 겁니다. 이해하기가 꽤 지저분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해가 좀 깔끔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괜히 그 때문에 너무 애써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설명 가볍게 한번 하긴 할 거야. 444번 보면은 x제곱에 플러스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y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자, 야는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는 뭘까요? 네?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는 뭡니까? 자,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랑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의 2차 방식 풀이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 인수분해가 될 때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근의 공식을 넣잖아. 맞지? 맞지? 맞나, 이가? 얘야. 자, 쌤 봅시다. 우리가 2차 방식을 풀 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잖아, 그치?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땐 근의 공식 넣는다, 이가. 맞지? 그럼 근의 공식은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다 쓸 수 있다 했잖아. 다르게 얘기하면 인수분해 하는 녀석을 인수분해가 가능한 녀석을 근해 공식에 넣었다라고 친다면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노? 루트 내부가 완전 제곱이 돼서 루트가 그냥 사라지죠. 그죠? 루트가 남아있으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 녀석을 근을 구했다는 소리고. 맞지? 무슨 말 이해되겠나? 자, 보세요. 우리가 인수분해 될 때는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버리잖아. 그래서 근을 알파와 베타로 이렇게 찾아내잖아. 그치?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렇게 찾아내잖아. 맞지? 근데 얘는 인수분해 안 될 때야. 근데 인수분해가 된다 하더라도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고 했잖아. 왜? 얘가 어떻게 되는데? 얘가 사라져야 된다고. 0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 제곱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값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뭐 루트 4였다 치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4였다 치자. 이거 분자 부분만 보면 여기 2에 이렇게 깔려 있겠지. 자, 루트 4는 어떻게 되노? 얘는 2잖아. 얘는 2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2라는 값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라는 값 두 가지 값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두 근이 따로 나온단 말이야. 유리수로. 알겠니? 무리수가 안 나오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얘의 판별식을 넣었을 때 이걸 판별식을 찾았을 때 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뭐고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뭐고 루트 무리수가 사라진단 말이야. 유리수만 나온다고. 이해되겠니?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넣자니 뭐 섞여 있으니까 기준을 정해서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할게요. x제곱에 땅땅 하면 얼마 되노? y-1 x 마이너스 6y 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7y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되겠지 이제. 됐나? 이 녀석에 뭐를 구하라고? 판별식을 넣으시라고. 판별식 넣자. 뭐 되겠노? b제곱 y-1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 a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c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k. 됐죠? 전개합시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20
25란데 24지. 64, 24인데. 그 다음에 야는 마이너스 28y 플러스 4k.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했다. 그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를 봅시다. 정리하면, 동료항 정리하면 2업, 2업, 2업. 이거 뭐 어디 갔노? 제곱 어디 갔겠노? 뭐 이상하노? 정신 안 차리노? 이게 제곱이잖아. 야랑 야랑 하면 25y 제곱. 다음 야랑 야랑 하면 마이너스 30y 맞나? 그 다음에 플러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야는 25y 제곱이니까 얘는 5y의 제곱에서 출발을 했을 거야. 그지? 맞지? 그러면 상수에 뭐가 돼야 자가 30이 되는 수가 나오겠노? 3이어야 되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5, 35, 5, 35에서 30 될까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맞지? 얘의 완전 제곱식의 결과를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단 말이야. 제대로 했는지 한번 전개 한번 해보자. 여기서 25y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0y 플러스 9잖아. 자, 야하고 야 맞았으니까 야가 맞아야 될까, 얘가. 그래서 k 얼마고? k 2지, 그지? 됐나요? 이해됩니까? 깔끔하게 이해 안 될 수도 있다. 얘가 그냥 쌤이 그냥 추측해가지고 풀었는데 그냥 저거를 판별식을 다시 0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중근 나오는 게 완전 제곱식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야의 판별식을 다시 넣었을 때 그 판별식 얼마 나올 거다? 0 나올 거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죠? 괜찮니? 자, 조금 어렵다 이거 쉬운 거 아니다. 그래서 이건 이해 안 간다 해가지고 이상한 거 아니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유형 16번. 446번 문제 보면은 소라와 민혁이가 있는데 소라와 민혁이가 각각 뭘 잘못 봤대요. 이놈 새끼들이 자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라는 x의 계수를 잘못 봤대. 틀리게 봤대. x의 계수를. 그 다음에 다르게 얘기하면 뭐고? 상수는 그럼 제대로 봤다는 소리 아이가? 상수는 옳게 봤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녀석은 민혁이가 있는데 이 민혁이는 뭘 잘못 봤니?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그러면 얘는 x의 계수는 제대로 봤지 않을까? 그지? 상수는 틀렸어. 그러면 자, 얘가 그래서 두근 소라는 뭐고? 마이너스 3이랑 4라는 두근을 얻었고 그 다음에 민혁이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요걸 두 근으로 얻었을 거단 말이야. 자, 상수와 관계되는 건 뭐니? 두 근의 곱이잖아. 맞지? A분의 C 아이가. 그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얼마? 두 근의 곱이 얼마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되네. 그 다음 얘는 X의 개수를 제대로 봤다니까. 뭐고? 두 근의 합을 제대로 봤다는 소리지, 그지? 자, 두 근의 합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4죠. 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의 식을 보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위에다 쓸까? 자, 여기다 쓸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란 녀석.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이잖아.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0이라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이 녀석이 얼마? 마이너스 4라고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B하고 C를 각각 A로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노? B는 어디 되노? 12A죠. C는요? 마이너스 4A잖아. 그지? 맞지? 그죠? 그럼 B 자리와 C 자리 각각 집어넣읍시다. 그럼 AX 제곱 플러스 12AX 마이너스 4A는 0 이렇게 될까, 이거?
됐나? 자, 방정식의 근을 구하래. 호호, 근 어떻게 구하노? 야, 풀면 되는 거야? 잠깐만. 근데 내가 뭐 잘못 적었네. 와, 이 곱이라 할 거 마이너스 10인데 합에다가 마이너스 10이 넣었다. 선생님 거꾸로 넣었다. 미안요. 쏘리. 쏘리. 미안. 거꾸로 넣었다. 반대로 넣었노. 자,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러면 A분의 C에 해당하는 게 50입니다. 마이너스 12. 맞지? 합은 마이너스 4. 뭐 야는 뭐고? 야가 마이너스 4네. 미안. 그래서 완전 거꾸로 넣었다. 그래서 4ax 마이너스 12a는 0. 요래 돼야 될 것 같은데. 됐나? 아이가 문제 보자. 문제 어떻게 되어 있노? 슉슉슉슉슉 슉슉 맞지 이게? 됐죠? 자 그러면 a를 뭐 나누든가 묶어내든가 어차피 0은 아닐 거니까 a 나눠 상관없겠다. x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 6, 2 하면 되나?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는 0 해서 x는 마이너스 6이랑 2랑 요게 두 근이 되겠네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냥 구하기만 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6하고 2 하면 끝이네. 됐지? 됐어요? 되겠나? 자, 지웁니다. 자, 그 다음 17번 유형. 17번 유형도 찬찬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요거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쌤이 이해를 니들이 했으면 좋겠거든. 잘 한번 들어보세요. fx하고 f 안에 뭔가 이상한 녀석이 들어왔을 때 어떤 관계가 있을 거냐라는 거거든. 자, 448번 문제를 보면 fx는 0이 되는 두 근을 뭐라고 했노? 알파, 베타로 일단 할게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5라고요. 두 근. 5라고요. 됐지요?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5라고 일단 적어 놓을게요. 됐나? 됐나? 자, 그 다음에 이 알파와 베타는 뭐? 이 녀석의 근이잖아. 그지?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x자리에 알파 집어넣으면 뭐 되겠노? 얘는 0 되겠지? 맞지? 자, x자리에 베타를 집어넣으면 뭐 되겠노? 얘도 0 될 거 아닙니까? 왜? 알파, 베타가 얘를 만족시키는 x 값을 찾아낸 두 가지니까. 그지? 됐지? 이해됐나? 이해 따라왔나? 괜찮나? 자, 근데 내가 F에 뭘 집어넣었대. F에다 뭔가를 집어넣었는데 얘가 0 나온대요. 그러면 이 들어간 무시기는 결과적으로 뭐라는 소리예요,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알파가 돼야 될 거 아니니? 혹은 베타가 돼야 될 거 아니니? 무슨 말 이해했나? 자, 다시 F란 녀석은 알파 집어넣으면 0 나와. F란 녀석에 베타 집어넣으면 0 나와. F에 뭘 집어넣어 0 나왔대. 그러면 얘는 알파 아니면 베타 아니야? 그지? 이해했나? 자, 그래서 이거 들어간 모양을 봤더니 뭐예요? 3x 플러스 1이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얼마? 3x 플러스 1이 얼마나 돼야 된다고? 알파가 돼야 된다고. 3x 플러스 1이 얼마 돼야 된다고? 베타가 돼야 된다고. 이해되겠니? 그러면 그때 x 값은 어떻게 되냐? 넘기면 되죠. 그럼 얼마? x는 3분의 알파 마이너스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됐나? 이때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랍니다.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요. 왜? 이걸 0으로 만드는
x 값이잖아. 그지? 이 되겠지?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 값이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두 식을 다 할 겁니다.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은 통분됐으니까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라고? 5라고 그랬잖아. 그럼 5 빼기 2는 3, 3분의 3은 1. 이렇게 해결되겠다고. 그죠? 엄마가 어디로 요렇게 쏙 들어간다고. 괜찮나? 이해했나? 처음에 뭔가 싶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크게 무리 없지, 그지? 맞지? 아까 여기서 0이 왜 얘가 알파가 돼야 되고 베타가 돼야 되는지 설명을 했잖아, 그지? 그것만 이해돼 버리면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 괜찮지? 할 수 있겠죠? 모르겠으면 얘기해봐라.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라. 어?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없나? 없으면 넘어간다.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면 깨문다. 자, 다시 2차 함수식 하고 y x축하고 이렇게 연립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면 2차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교점의 x좌표가 뭐라 그랬지? 연립방정식 해. 그러니까 결국 이 녀석의 해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 여기 알파로 놓고 베타로 놓으면 된다고요. 됐나? 자, 그 다음에 판별식하고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근하고 뭐다? 교점하고 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편하다. 교점의 x좌표가 근이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내가 근의 판별은 뭐가? 결국은 교점의 판별이랑 같다라는 거야. 근이 2개 나온다. 그럼 교점도 2개. 근이 1개 나온다. 교점도 하나. 근이 안 나온다. 교점도 없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판별식이 양수, 판별식이 0, 판별식이 음수. 됐나? 됐죠?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X축이 아니라 그냥 직선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는 건데 똑같습니다. 직선이라 하더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다를 바가 없냐면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BX 어디가? X 플러스 C는 0이란 녀석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보십시다. 야랑 이 능력이 잠깐만요. 2차 함수니까 Y 이렇게 돼. 얘랑 연립합시다.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잖아. 얘 쪽을 넘기면 x 요렇게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 자, 크게 보면 2차 함계수 a, b, c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얘도 상수값일 거니까. 얘도 상수값일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그냥 판별식을 넣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판단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래프 상으로 실제로는 뭐 이렇게 2점이 나오네. 이러면 접하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만나네. 이렇게 되는데 연립하는 순간 얘가 그래프가 요렇게 봐도 됩니다. 이렇게 봐도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잖아. 교점 2개, 교점 2개, 그 다음 교점 1개, 빵개. 그래서
이거를 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괜히 뭐 헷갈릴 것 같으면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세요. 판별식 양수면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0이면 이렇게 접한다. 판별식 음수면 이렇게 뚝 떨어져서 만나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같은 경우는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당연히 어디서 나오지? 꼭지점에서 나옵니다. 맞죠? 꼭지점에서 나옵니다. 에? 아무 얘기 없이 그냥 x 실수 전 구간이라 했을 때는 꼭지점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나옵니다. 자, 최대 최소 아까 얘기했지? 뭐라고?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고 했잖아. 자,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꼭지점에서 최소가 나올 거야. 맞지?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다. 실수 전체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꼭지점에서 최소값 나옵니다. 근데 x의 범위를 만약에 내가 주어줘. x의 범위가 뭐 a에서 b까지 끊을 때 대충 끊어볼게. a에서 b까지 이렇게 끊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쪽 부분 댕강댕강 날라가고 남아있는 그래프가 요렇게만 남아있잖아. 요만큼만. 맞지? 그럼 여기서 최소 나온 거는 동일합니다. 맞죠? 최대는 어디서 나오노? 여기서 최대 나오잖아. 제일 높잖아, 그래프가. 이 노란선 중에서는. 그어서 비교를 해보면, 야, 좀 너무 비슷하게 긋긴 했는데, 가까운 데가 아니고, 먼 데서 최대값 나옵니다. 꼭지점에서 최소가 나왔다면, 꼭지점에서 더 멀리 떨어진 녀석에서 최대가 나오고, 꼭지점이 최대라면,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녀석을 따라가 보면 얘가 최소가 나옵니다. 알겠죠? 요렇게 되니까 구간 안에 꼭지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꼭지점이 포함됐다면 거기서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일 거고 위로 볼록이면 최대가 나올 거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나온다고?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녀석 가까운 녀석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녀석 알겠죠?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자, 1번 유형을 한번 봅시다. 500번 문제를 보면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 두 점에서 만난다. 결국 근이 얼마나 소리고? 근이 마이너스 2랑 아니 마이너스 3이랑 2란 소리잖아. 그치? 두 근을 알 때 계수 구하라. 우리 앞에서 근과 계수 관계 해가지고 하는 거 다 했잖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 2번 봅시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나오는데 자, 504번 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그래프와 y는 x 마이너스 b가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두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이 나왔어. 두 점. 교점이 두 개다. 뭐? 근이 두 개다. 근이 두 개면 판별식이 뭐다? 양수이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됐나? 됐어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하고 그다음에 y는 얼마요? x 마이너스 b. 얘를 일배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는 x 마이너스 b. 야가 넘어갈까? 나 이 지저분하니까 얘를 넘기자. 최고창 x제곱. 얘가 넘어왔으니까 1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 이래 되겠네. 됐나요? 됐어요? 자, 그랬더니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그럼 이 녀석의 근이 마이너스 1하고 5라는 소리입니다. x 마이너스 a요. x 마이너스 k 어딨노? 어디? 이거? 아, b. 미안. x제곱 더하기 하고 발로 하고 1 마이너스 1이에요? 응. 좀 더 크게 적어줄게. 자, 아무튼 그래서 근이 이러하니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 관계를 써서 얘들을 찾아내면 되잖아요. 내가 두 근을 알 때. 그래서 방금 500번 패스했는 거랑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됐죠? 차이점은 뭐고? 두 근 나온다? 얘야? 이거 뭐 판별식 넣어도 되겠다만 어쨌든 AB만 찾으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아니, 3번 유형 봅시다. 2차 함수 그래프 x축 위치 관계. 얘도 뭐 똑같죠?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라. x축과 두 점에서. 그러면 j 의 판별식이 양수다. 뭐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제. 맞지? 그래서 x제곱, y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 자, 이 녀석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집어넣자. 근데 1차 관계수가 짝수이니 짝수 판별식 넣게 되면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양수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나? 그러면 k제곱 k제곱 떨어질 거고 2k가 될 거고 마이너스 4 얘가 넘어가면 2k가 4보다 크다. k는 2보다 크다. 맞지? 그러면은 최소값, 정수 k의 최소값 2보다 큰 수준에서 가장 작은 정수 3이지, 그치? 그래서 최소값 3, 답 4번입니다. 자, 그러면 4번 유형 보면 직선의 위치가 이것도 똑같지? 자, 연립해가지고 판별식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것도 그냥 빠르게 갈게요. y는 얼마 되지? 3x제곱 빼기 2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는 2x 마이너스 a y는 2x-a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3x제곱 빼기 2x는 2x 빼기 a 넘어가면은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 자, 이 녀석의 판별식이 얼마다? 양수이다. 왜?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b-제곱 4 마이너스 a c 넘어가면은 3a는 4보다 작다. a는 3분의 4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자연수. 얘가 1점 얼마니까 그거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지, 그지? 0은 자연수 아닙니다. 알겠죠? 1부터 자연수다. 자, 넘어갑시다. 5번 유형. 자, 74쪽에 5번 유형 봅시다. 접선의 방정식, 네. 자, 515번 문제를 보면, 515번 문제를 보면, 얘가 지금 2차 함수 그래프와 접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니? 어떤 직선과 평행하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정보가 주어진 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8과 평행이랍니다. 그럼 요 밑에 사실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다? 평행 조건이 뭐죠? 기울기 같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다? 2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서 얘랑 접한답니다. 됐어요? 그래서 기울기 일단은 표시를 할게요. 기울기가 2니까 y는 2x 플러스 뭐 얼마라 줄까? b라고 줄까?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접해야 되니 연립을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넘어갈게요. 됐나? 얘의 판별식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 얘가 어떻게 되노? 접한다 했으니까 0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b가 얼마? 3이죠 이제. b가 3 b가 3
ax 플러스 b라 했네. 뭐 a2인 거는 아까 벌써 구하고 들어왔잖아. a는 2. 그래서 a, b의 합은 5가 되겠지. 5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유형을 한번 봅시다. 제한된 범위에서 2차함수 z체도. 자, 제한된 범위라는 게 결국은 뭐다? 저 그림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문제에서 준다는 소리야. 자, 519번을 보면 fx라는 녀석이 얼마예요? 2x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5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 에서의 최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지? 그거를 P 그 다음에 1에서 4 사이의 최소가 1에서 4에서의 최소를 뭐라고? Q라고 하겠대요. 그 다음에 4에서 7까지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R이라고 할 거랍니다. PQR을 구하라. 그럼 일단은 그래프부터 구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자, 2를 묶어가지고 f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차 함수의 반의 제곱이 와야 되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2랑 하면은 마이너스 8에 5니까 제곱차 그러면은 2의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굳이 그림을 한번 그리자면 여기다 그릴까? 여기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여기가 2라는 소리잖아. 그지? 자,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2가 여기면 1 여길 거 아니야.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뭐 대충 잡자.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의 최소값 뭐 얘잖아. 얘가 P입니다. 맞죠? 그럼 1 집어넣어서 x가 1일 때의 값 x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2에서 마이너스 3 하니까 얼마고? 2 빼기 3이니까 얼마고?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여기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범위를 보고 1에서 4까지 1에서 1, 2, 3, 4 뭐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그러면 그때의 최소값은 어딘데? 꼭지점이잖아. 요만큼의 최소값이니까 꼭지점 아이가. 그지? 꼭지점일 때 값 얼마고? 마이너스 3이지. 여기 Q는 마이너스 3입니다. 됐죠? 그 다음 다시 4에서 7까지 4에서 7까지 그때의 최소값은 여기 아니니? 맞지? 그지? 그러면 4를 집어넣으면 4 빼기 2는 2, 2의 제곱은 4, 4, 2, 8 8에서 3 빼면 5 그래서 여기는 5입니다. 자, 됐죠? 됐죠? 그래서 P의 값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Q는 마이너스 3이고 R은 5단 말이야. 문제에서 원하는 거 이거 다 더하면 1이네. 답은 1. 됐어요? 괜찮니? 자, 그 다음에 7번 유형 봅시다. 자, 7번 유형을 보면은 최대치 수값이 주어졌을 때 미지수를 구하랍니다. 2차 함수 최대값이 네, 주어져 있네요. 봅시다. 일단은 x의 범위를 한번 보면 523번에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래요. x의 범위가. 왜? 4는 어디가 빈노? 자, x의 범위가 이러한데 문제를 보면 fx는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자, f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k래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랍니다. 자, 최대만 주어졌는데 최대가 3이래. 이때 최소는 얼마냐?
문제가 이렇네요. 그러면 최대 최소가 어떻게 나올지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완전 제곱 묶어가지고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묶어내고 x제곱에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플러스 4x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약분해가 마이너스 2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차 관계에서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4인데 얘랑 곱하면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 묶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라고 이렇게 갈게요. 자, 꼭 기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2잖아. 자, 범위 안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죠. 들어갈 때는 꼭지점에서 뭐가 나온다고? 최대값이 나온다고. 맞죠? 왜? 최고차는 계속 음수니까 얘는 위로 볼로가 아이가. 그러니까 꼭지점이 가장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가장 높은 값이 얼만데 얘인데 문제에서 3이라고 했으니까 k란 녀석이 1로 결정이 되잖아. 됐니?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면 꼭지점에서 최대가 나왔으면 꼭지점에서 먼 데서 최소가 나온다 했지. 자, 꼭지점 기준으로 먼 녀석은 마이너스 4야, 2야. 누가 더 멀어? 2가 더 멀지. 맞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까지는 두 칸만 가면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는 몇 칸 가야 돼? 네 칸 가야 되잖아. 그지? 얘가 멀단 말이야. 그럼 이 값을 어디다가 함수 값을 집어넣으면 그게 뭐라고? 최소값이 될 거라고. 됐니? 자, K가 1인 거 알았으니까 얘 얼마 되고? 3이다, 이거. 아니면 완전 제곱 묶기 전에 그냥 여기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어디 넣어도 상관없어요. fx는 얘나 모양만 다르지. 결과물은 똑같이 돼야 되니까. 됐지? 2 집어넣자. 2 집어넣으면 얼마? 4의 제곱은 16을 2로 나누면 8인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에 k 아까 1이었으니까 플러스 3 하면 얼마 되고? 마이너스 5겠네. 됐나?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5이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공통부분 나오면 무조건 이거 치환하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 527번 보면,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또 안 쓴다. 왜 이러지, 오늘?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이고, 그 다음에 y라는 녀석이 보니까 뭐가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2x의 전체 제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의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래요. 자, 그러면 반복되고 있는 녀석은 우리가 항상 치환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를 갖다가 t로 치환을 하겠다고. 그러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인데 문제는 여기서 나는 x의 범위는 아는데 t의 범위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t의 범위를 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의 범위를 구하는 작업을 해주면 t는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일 때 꼭지점이잖아. 이렇게 될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단 말이야. 그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0, 1, 1까지니까 그래프 이렇게 될 거고 요때의 값하고 요때의 값이 뭐의 t의 구간이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에서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은 4 빼기 1이니까 3. t의 범위가 1에서 3까지.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반드시 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t의 범위를 알았으니 이제 여기서 그거 가지고 최대치를 찾읍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2인데요.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t의 범위 안에. 2일 때 그럼 뭐가 된다? 최소가 되지 않겠나, 그지? 2 집어넣으면 얼마고?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최소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2를 기준으로 3과 마이너스 1을 비교하면 마이너스 1이 더 멀잖아, 그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빼기 1이니까 8. 최대는 얼마가 된다?
8 된다고요. 됐습니까? 문제에서 야가 뭘 물어보는데 근데 최대를 구하라고? 최대 구했잖아. 8. 끝났네. 됐나? 자, 그래서 우리가 치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거마다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구하시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답이 나올 수가 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이거 빠뜨리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꼭 빠뜨리지 말고 치환을 했다면 자, 원래 x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그때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끌어낸 뒤에 그 다음에 함수 값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범위도 모르고 어제 최대 최소를 찾을 거고. 이거 꼭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9번 유형. 자, 9번 유형 보면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네. 자, 얘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면 얘가 x하고 y를 따로따로 완전 제곱으로 묶습니다. x에 대한 식하고 y에 대한 식을 따로따로 완전 제곱을 묶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자 2x제곱 마이너스 12x잖아. 왜 2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됐고 플러스 반의 제곱 9에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8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뒤에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하면 될까 얘가 맞지? 뒤에 18에서 4 끌어왔다 생각하고 그냥 14 쓰면 안 되겠나? 그지? 괜찮지? 18을 두 번 해요? 네? 뭐 18을 두 번 합니까? 뭐야? 그럼 너무 어려워요. 18을 한 번만 쓰는데 왜 저기도 18을 저기도 18이지? 이거 하지 말고 자 봐라. 자 여기서 다시 갈게요. 문제 다 적고 갈게.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y지. 자 최소를 구하라 했는데 야하고 얘 그냥 버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차항의 개수의 반 마이너스 3제곱 9 마이너스 9 됐나? 자 이래야 문제 없지? 맞지? 자 완전 제곱 문제 필요 없는 녀석은 밖으로 빼낼게. 그럼 어떻게 돼요? 2배의 여기까지 x-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8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나가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18 됐나? 됐나? 자 플러스 18하고 마이너스 18하고 날리자고. 왜? 플러스 18하고 마이너스 18은 안 날아가나? 날아가잖아. 네. 자 그러면은 x 얼마예요? x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y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얘가 최소값이 될 거 아니니, 그지? 얘도 0 만들고 얘도 0 만들면 남는 거 얘밖에 없잖아.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4라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0번 유형. 그래서 끝이에요? 네? 네, 끝입니다. 최소를 구하라며요. x는 3? 아니, x는 3이 아니고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가 얼마 된다고? 마이너스 4가 나온다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최소를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끝이라고요. 아 저거 너무 옆에 언제 최소가 나온지를 얘를 판단하는 거긴 한데 얘가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최대 어떻게 구해요? 최대를 어떻게 구합니까 얘가? 최대는 어디까지 커질지 어떻게 합니까? 최대 못 구해요? 몰라요? 지금 모르죠. 당연히 미치겠어. 그런데 최대 구하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옵니다. 못 구하는데 어떻게 나오라는데. 네. 이 상태에서는 최대를 구할 수가 없는데 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는 거는 알지만 최대값이 어디까지 커질지 어떻게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10번 유형. 자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x값의 범위만 나왔습니다.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 x 더하기 y 더하기 3 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식은 x제곱 플러스 2y제곱 x제곱 더하기 2y제곱의 최소를 구해서 더하라고 했지. 맞지? 자, 그러면 범위를 알고 있는 게 x의 범위니 식이 x로 표현되면 그거 가지고 범위를 찾아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y 대신에 x로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맞지? 맞나, 이가? 그럼 얘를 갖다가 어디다가 집어넣는다고? y 값에다 집어넣을 거라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됐어요? 이건 되잖아, 그지? 뭐 별거 없잖아. y에다 그냥 대입한 거밖에 없잖아. 뭐 이상한 거 맞는 거 아니지? 자, 전개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노?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 다 플러스 만들어도 된다. 둘 다 플러스 만들어도 된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곱하기 이거인 상황이잖아, 그지? 제곱이니까 얘 마이너스 묶어내면 여기서 묶어내면 마이너스 또 앞으로 나가면 얘가 플러스 돼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뭐고? 3 플러스 x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얘를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된다고. 됐나? 모르겠으면 그냥 전개해야 된다. 자, x제곱이 2니까 2x제곱 그냥 갈게. 전개하면 2x제곱이 x제곱이니까 3x제곱 플러스 6이 12x 플러스 2구 18. 자,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여기다가 3으로 묶을게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8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3에 여기까지만 묶으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이건 나가면서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2니까 얼마고? 6이가 맞나? 자, 그럼 네? 아니 마이너스 4, 12. 얘가 나가면서 마이너스 12 아이가? 그러면 18하고 얘 더하기 빼기는 나만 틀릴 수 있어. 니들은 틀리면 안 돼. 어? 완전 왜? 어떻게 하라고? 아직 안 됐잖아. 저거 시기 좀 빠르잖아. 지금 시기 25분이구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니? 얘가 아래로 볼록이 그렇지. 마이너스 2가 포함이 돼, 안 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 최소값이 예?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최소값은 6이잖아. 그래서 최소값 네? 최소값 6이다.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디서 나온다고? 양쪽 끝값 중에서 꼭지점에서 먼 거. 자, 꼭지점이 마이너스 x 값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 멀어, 0이 멀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은 한 칸이야. 마이너스 2에서 0은 두 칸이잖아. 0이 멀잖아요. 아, 이것도 초등학생들도 안 틀릴 문제를 지금 틀리면 어떡하니? 아, 죽겠다. 자, 그러면 0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 4, 3, 12. 12에다 6 더하면 얼마? 18. 자, 그래서 최대값은 18. 두 개 더하라. 얼마고? 24가 되겠네. 최대값이 왜 어렵노? 자,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0이 여기잖아. 0일 때. 그럼 이 그래프 중에서 높은 데 어디 얘잖아. 그럼 x에 0 집어넣었을 때 값을 구하면 되잖아. 지금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하면 어떡하면 그럼 앞에 거는 이해 못하고 지금 넘어갔단 소리야? 정신 차려라. 왜 그러노?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지금 활용 문제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그래